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서예문집에서 출간된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전행원으로 1988년생이며 2013년부터 기자로 활동하며 2017년부터 노동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법 파견과 작업 여건, 인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중 종속적 자영업자의 시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이성종 씨는 9평 편의점이 전날 분사해서 물품을 보내면 이 씨는 물건을 진열해야 하고 합니다. 세븐일레븐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만 팔 수 있으며 가격도 본사가 정해준다고 하네요. 2+1 같은 프로모션 행사도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경영을 본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금을 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경영상 재량권이 있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말만 사장일 뿐이지 종속적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이 생소한 직업군은 기존 노동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구도가 자영업자이며 종속적인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고용 여부 외에 종속성을 다른 축으로 하는 사분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프에서 종속적 자영업자 영역에 속하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모 씨는 2008년 회사를 그만두고 종속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일하지만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으면서도 매달 300만 원을 벌지 못했다고 하네요. 내 돈 1억 3천만 원을 내고 노예가 되었다고 해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와 싸우다가 계약 해지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기존 노동법은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버 운전자는 우리로 치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월 사업의 통상적 절차 밖에서 일할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보도록 한 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강력 반발하며 법원 명령의 발효를 막기 위해 즉각 항고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고 결국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버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우버 드라이버 25명에 대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노동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의 핵심은 표준화에 있습니다. 외식업의 승련이란 같은 능력에서 기술 노하우, 곧 승련된 자영업자라면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노하우가 없다면 경영은 본사에 맡기는 대신 자본과 노동력을 점주는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승련이지 장인의 승련이 아닙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좋은 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백종원은 프랜차이즈라는 표준화된 승련으로도 대다수 저승련
영업자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결국 저숙련 창업자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등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던집니다. 결국 원인은 자영업 희망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작가는 지적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연이어 폭발음이 나더니 잠시 뒤 건물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강한 파열음도 들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 직원 7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불이 진화된 이후 2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당국과 이천시는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화재 현장 주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업 중 배풍기는 꺼져 있었고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명 사망의 대표 이사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이, 시공사 현장 소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40명이 사망하였지만 감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산재 사망을 어떤 나라는 기업 범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국은 안전규정을 고용된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기보다 노동자 개인의 규정 위반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시스템도 양형 기준은 산업별 위반은 주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과실치상과 범죄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과 무리하게 택시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든 것과 같은 기준의 형량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이렇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못해 사람이 죽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가는 연예인들의 자살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연예인 셜리와 고아라가 자살하였습니다. 생전에 악플이나 폭행,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중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보도되고 품평 대상이 되어 이런 기사가 악플의 자항이 될 수 있다고 작가는 지적합니다. 연예인들도 한국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2018년 대법원은 방송 연기자가 노동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는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선택했으니 그런 어려움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셜리와 고아라의 죽음 후의 이들이 소속사에서는 악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중이 곧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선 고객이 잘못하고도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피우면 응대 직원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이런 직업군에는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 직원 등 감정노동을 하는 이들을 위해 2018년 10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감정노동 직업군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연예인은 현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법은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셜리는 11살 때 연기로 4년 연습생을 거쳐 중3 때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습니다. 고아라도 17세 때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어린 나이에 돈 되는 곳이라면 소속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소, 시간, 활동 내용도 사용자인 소속사 쪽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책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먹고 사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점을 작가는 풍부한 예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은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채용과 노동자로서의 의무나 임무도 회사 못지않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파견직, 자회사를 직접 만든 대기업 등 인간의 순수한 노동 자체가 채용 회사에 의해서 법을 피하는 꼼수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건 자신의 아이는 내가 살아온 삶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부정하는 부모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